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영입니다. 오늘은 또 탈북 청년과 또 탈북 미녀 형님 누나를 모시고 한번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남북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각자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채널을 또 바꿨습니다. 애토크 제작소 93으로요. 놀러 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 제임스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북한 제임스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유튜브 채널도 많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탈북한 연도는 다 틀리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산 시간도 틀린데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또 각자의 지역에서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형님이 제일 오래 되셨잖아요. 형님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의 차이는 엄청 많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북한에 있을 때 항상 배고팠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배고픈 기억. 한국에서도요? 네. 왜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그 기억이 있잖아. 그게 가장 네, 가장 큰 기억은 배고팠던 기억. 그래가지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남과 북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어때요? 근데 다들? 이 말씀은 정말 공감하고요. 대부분 탈북하신 분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배고프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94년생이 아니고 93년생인데 그 힘든 시기를 기억을 못해요, 제가. 북한 금수저. 예를 들면은 뭐 같은 동네에 사는데 맨 끝에 사는 언니였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물사고 기억나요? 아무리가 형. 네, 물바가지 이렇게 딱 1kg 되는 거기에다가 된장을 이렇게 타서 마시더라고요.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어릴 때 우리 뭐 벌한데 쏘이면 된장을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어디 아픈가 그래가지고 언니 된장물 왜 먹습니까? 이러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진짜 철없다. 그냥 먹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말 며칠 전에 생각났어요. 아, 나 정말 철없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당시에 그 사람들 나 정말 꼴보기 싫었겠다. 눈치 없는 아이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분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쌍둥이 낳고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실 배고픈 기억은 없고 나 배고팠는데. 그러니까 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고프지 않았어도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팠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치. 눈치가 없으니까 세상이 그냥 내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보다 저는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자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약간 관종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자유도 너무 좋지만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 북한에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하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미디어 이런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겠어요? 그건 못하잖아요. 그치. 북한은 출판, 집회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언의 자유도 물론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2년 차인데 살면서 그 부분 제일 좋고 아주 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자면 관종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왔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살다 보니까 관종처럼 행동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관종이신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되게 소심한 아이였어요. 되게 소가지 못된 아이라고 하죠. 수줍음도 많고 소가지도 못되고 되게 그런 아이였는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그것 때문에 계속 머리도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나중에 살고자 하니까 성격이 좀 바뀌더라고요. 개방적으로, 활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에 와서 성격이 바뀐 거예요. 네. 이 누나가 방금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산에서 맞짱 한번 떴거든요. 산에서 승자는 있죠? 순간 제가 이겼죠. 제가 북한에 그래 매운맛이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활발하시고 성격이 되게 쿨하시잖아요. 남자 번지게. 네, 남자 번지게라고. 일단 그런 성격이신 것 같은데 되게 소심했다라고 하니까 또 누나가 지금 뭐 그냥 뭐 안 좋게 얘기하면 관종이지만 되게 자신의 그런 생각을 마음대로 어필하는 게 또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딱히 나쁘게 생각은 없고요. SNS 사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도의 중요성을 잘 아시더라고요. 바로 하고 있구나. 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을까 고민 중인데 막 새벽에 막 보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큰일 나. 네.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정혁 씨 북한 얘기해야죠. 파이터. 북한 파이터. 북한 파이터는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파이터가 됐지만 일단 두 분 말씀 다 공감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일단 자유가 좋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쓰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정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외국 영화를 보다가 밤에 막 북한 보안원이라고 하죠. 막 쳐들어와가지고 당연히 있죠. 네, CDR폰을 뺏어가고 그런 압박 속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일단은 근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무게감도 있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얼마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그 미국 가면 있는 그 명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있으면 그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막 얘기했다가도 그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하니까 악플 세례를 받았을 때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막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입을 열었던 그렇죠, 것에 그렇죠. 감수를 해야 되는 꼭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네, 진짜 그런 것 뭔가 같아요. 오늘 되게 성숙해지는 기분이야.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많이 당했어요. 오늘 주제가 자유인가요? 많이 당해가지고. 네. 네, 저도 자유가 참 좋긴 한데 진짜 자유 뒤에 책임이 따른다는 건 되게 공감하고 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뭐 자유롭게 살 권리는 있지만 또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래서 막상 자유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자유지만은 또 그 뒤에는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도 뒷받침해 줘야 아 맞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아 브라보 브라보. 자유와 같은 맥락인데 더 좋은 거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막 노력을 해도 출신 성분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토대가 걸리면은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그래도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게 가능하다는 거. 물론 옛날처럼 막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28살이지만 아직도 언젠가는 자아 실현해야지 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계속 날 밝혀. 괜찮아요. 28이 어때서요? 이팔 청춘이에요? 네. 이팔 청순이다. 네. 저는 정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뭐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 13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가끔 북한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배고팠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되게 기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런 어린 시절 보냈을까?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속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도 북한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은 진짜 북한이 뭐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 되게 지상낙원이고 또 미국은 정말 철천지 원수고 또 한국은 되게 못 사는 국가고 이런 되게 거짓 정보 속에서 내 삶이 끝났으면 진짜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북한을 벗어나서 참 다행이다 진짜. 네. 그렇죠. 이 탈북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보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한테 죄가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가 아닐까. 죄가 아닌 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안 태어났으면 저희가 왜 목숨 걸고 그 몇 개 나라를 걸쳐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오는 길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쭉 해보면 정말 저희한테 죄가 있다면 그냥 거기서 독재 체제에서 태어난 게 전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종교가 기독교예요? 옛날에 할렐루야 했다가 지금은 무교입니다. 뭔가 근데 저는 정혁 씨가 말한 부분을 저도 그거를 느끼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와서 막 힘들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수직적인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10년 지나고 이제 12년, 그러니까 이것도 한 일주일 전에 든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힘들 때는 거기서 태어난 게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아무리 부자라도 그것은 아무나 이렇게 아무리 부자고 뭐 빌 게이츠든 뭐 누가 됐든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래도 유년 시절을 보내고 왔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의 인생을 봤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축복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연말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말에 다 이렇잖아요. 근데 뭔가 최근에 와가지고 뭔가 깨닫는 바가 많은가 봐요. 옛날엔 정말 막 그랬었어요. 뭐 사투리 쓰면은 뭐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막 뭐 배고프진 않았냐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감사하긴 한데 염려해 주신 건 감사하긴 한데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너무 이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 그러네 정말 한나라 대통령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인데 그래도 거기서 맞다 이거는 거기서 살아왔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중요한 어떤 삶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는 뭐 축복까지보다는 그냥 저는 사실 북한에서 태어난 게 정말 저는 안 좋았어요. 되게 이왕이면 저는 좀 더 나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계속 하기보다는 지금이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의미는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압록강을 건너고 그런 고생을 했고 물론 그게 북한 체제 잘못이지만은 내 인생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굳이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은 그런 고생을 한 것도 뭐 그런 고생이 있었기에 어떤 게 더 소중한 건지 알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너무 공감하고요. 저도 파이터를 하고 있잖아요. 싸우면서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맞을 때도 아프잖아요. 피 터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탈북할 때를 생각하면 좀 두려움 같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그런 경험을 할 거냐? 절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뭐 좋게 생각하면 꼭 필요 없는 경험은 아니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도 물론 원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힘들고 목숨 걸고 탈북하는 게 정말 뭐 드라마 같은 스토리니까 꼭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탈북한 게 후회가 된다. 아, 탈북한 게 후회가 된다. 절대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전 후회는 안 되는데 북한의 가족을 못 본다는 그런 아쉬움은 항상 있죠. 네. 저는 후회한 적이 많았어요. 아, 어떤 이유에서? 16살 때 왔고 그때 이제 사춘기 겪으면서 와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갈 그 미래를 구렸던 그 미래와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방황 많이 하고 사춘기여서 아주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많이 보냈죠. 그때도 후회했었고 이럴 거면 나 엄마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사춘기 지나고 쭉 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든 생각이 뭐냐면 탈북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닌데 2008년에 탈북한 걸 후회해요. 왜냐면 외할아버지가 저 되게 예뻐했었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저희가 탈북하고 나서 2년인가 3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임종은 좀 보고 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탈북할 거 2, 3년만 좀 더 있다가 왔을 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쉬움 그때 좀 너무 일찍 와버린 거에 대한 후회 그런 정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통일되면은 탈북민들은 당연히 북한 가는 거 아니야? 고향 가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고향이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고향의 친구들이나 뭐 고향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가서 한 일주일은 갔다 오고 싶다. 근데 내가 꼭 북한 출신이라서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든다. 어차피 나의 터전은 여기니까 서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어때요? 통일되면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나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통일이 되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떤 유형 감소를 하더라도 꼭 가보고는 싶어요. 일단 저희가 나서자는 고향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두려운 게 제가 지금 생각했던 고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어릴 때 봤던 고향이 아닐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게 변해 있을 거고 또 저희 가족들도 나이도 많이 드셨을 거고 모든 게 변해 있을까 봐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제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통일된다면은 고향은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내 어릴 적 추억이 많으니까 또 친구들도 많았고 해가지고 되게 어릴 때는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통일돼서 기회가 된다면은 고향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산다고 한다면은 나는 평양 가 살고 싶어요. 아, 평양.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진짜 평양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왜냐면 북한에서 살 때는 평양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사회적으로 한 단계 오른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거나 상승한다거나 그래서 평양 대동강변에 가서
살 수 있다면 한번 가서 살고 싶어요. 저는. 치맥 한잔 하면서 대동강 맥주. 대동강 한잔 맥주. 맛있겠다. 네. 저는 옥류관 냉면 한번 먹고 싶은데. 냉면은 한국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네. 그리고 이렇게 냉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북한은 너무 폐쇄적이야. 평양냉면은 평양만 가야 먹을 수 있잖아. 근데 한국은 평양냉면집 대박이다 그런 프랜차이즈 딱딱딱 생겨가지고 어디서 맞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애틋함이 없는데 거긴 또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배달이 없다면 좀 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북한도 배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배달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시켜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평양에서 무산 사람이 평양 걸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한 달 걸리지 않나? 한 일주일이야 걸리겠지. 뭐 오다가 음식 서울차 상해. 타고 와도. 음식이 썩겠다. 저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 오늘 처음 만난 거잖아요. 네. 이게 처음 봤고 어떻게 하다가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파이터가 됐는지 일단 파이터가 된 계기가 건- 있었나요? 계기가 있었죠. 일단 뭐 제가 채널에서도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파이터가 된 거는 제가 중국에서 몇 년 살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화장실 갔다 온 쓰레기로 제 뺨을 맞았어요. 중국말로 차원이 말하면 혹시 아시나요? 제일 심한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쓰레기를 때리면서 내가 널 때린들 이 북한 거지 새끼가 나한테 뭐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를 때리는 거죠. 그때 너무 울분을 이길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진짜 죽여버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때리면 저랑 엄마를 보송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땐 자연스럽게 그냥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혼자 산을 뛰고 혼자 샌드백 만들고 운동하다가 잘했어. 잘한 거야. 그렇게 울분을 삭히다가 뭐 운동선수의 꿈은 없었고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걸로 내 진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아마 꿈으로 바뀐 거죠. 21세기 역도선인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 영상을 봤었는데 되게 싸움 잘하는 거예요. 한번 붙으면 뭐 잘못하면 나 그냥 훅 갈 거 같아. 아닙니다. 아니 두 명 메고 막 돌리는데 진짜 그러니까. 막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장소에서 최대한 기분 잘 맞춰가지고 조심해야 조심. 무사히 나가려고 저기. 살아서 나가야 돼. 되게 대견하다. 그때.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 되게 참는다는 게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결정인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 참는다는 선택을 잘 했기 때문에 한국에 또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정말 한순간에 그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이 그냥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폭행을 가했고 때렸으면 저랑 엄마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독재체제에 아마 복송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제가 한 선택은 뭐 제가 생각해도 뭐 잘한 선택 같고요. 근데 정말 그땐 또 제가 나이가 어릴 때잖아요. 16살, 14살 때니까 정말 힘들었고요. 또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정당방위에서 뭐 한 대 쳐도 잘못한 선택은 아니었는데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면 뭐 정당방위고 신분이 없잖아요.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동네 개보다도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게 네가 밟고 있는 땅이 네 땅이 아니고 보고 있는 하늘이 네 하늘이 아닌데 네가 뭐 어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못됐어. 네, 참 못된 놈이죠. 왜냐면 중국에도 되게 좋은 분들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되게 탈북민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분들도 많은데 간혹 가다가 한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간에 되게 못된 분들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또 사람 나름이니까. 고약하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서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전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다면 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본인이 살던 그 세상에서는 본인이 가장 행복한 것 같고 세상을 못 보니까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지만 저희는 일단 자유의 맛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숨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숨막혀서 죽을 것 같고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그쪽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전기가 없는 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짜증날 것 같고 유튜브 못해서? 그리고 또 저희는 관종 아닙니까? 세 명다 있는데 저는 저는 사실 관심 받고 싶은데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조만간 받으실 겁니다. 135명이에요.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 네,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세상에서 나왔는데 다시 세상에 간다고 한다면 막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유를 몰랐으면 네. 괜찮은데 그렇죠. 이미 알았으니까. 맛봤으니까 끊을 수가 없지. 금단 현상이 너무 맞아요. 심각하게 올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사람은 환경에 적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일단은 자유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몸이 다 적응돼 있어가지고
그냥 만약에 자유의 맛을 못 보고 그냥 북한에서 살았으면 그냥 이게 내 인생이다 싶어가지고 뭐 옥수수 뭐 농사하고 선생님 무슨 뭐 화장실 청소해 주면서 살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이 미쳐버리지 않을까. 물론 또 가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희가 뭐 살려고 하면 뭐 죽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탈북 또 미녀 맞나요? 아닌가요? 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탈북 미남형님과 한번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남북한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야기 하다 보면 항상 마무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참 북한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두 분 채널도 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